최근 독특한 실험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와 화제가 됐는데요. 최신 스마트폰 2대를 믹서에 넣자 금세 가루가 돼버리네요. 스마트폰의 내구성 테스트 같지만 이 영상은 한 믹서 업체가 자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한 걸로 그 후 5배의 매출 신장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좀 황당한 광고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1900년대 최초의 믹서 역시 이렇게 재치 있는 마케팅의 힘으로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렸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재료를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다지고 자르고 분쇄해 주방의 혁명을 일으킨 믹서. 전통과학과 현대의 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이 소형 가전기기로 주부들은 노동에서 해방되었고 또 입자가 미세한 요리에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상의 물건, 믹서 속에는 과연 어떤 놀라운 아이디어가 숨겨져 있을까요? 두부를 만들 때는 간 콩이 필요하고 김치를 만들 때는 곱게 간 고춧가루가 그리고 감자전을 만들 때는 감자 간 것이 필요한데요. 이렇듯 요리를 할 때 무언가 간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편리하고 빠르게 만들기 위해 믹서가 발명됐는데요. 믹서의 회전 칼날은 분당 10,000번 이상 회전해 음식물을 부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기도 믹서도 없던 옛날에는 어떻게 음식을 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기원은 맷돌입니다. 신기하게도 맷돌은 수천 년 전부터 세계 여러 곳에서 사용되었는데요. 지역마다 그 형태가 좀 다를 뿐이었습니다.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편편한 돌 위에 곡식 등을 올리고 작은 돌을 대고 앞뒤로 문질러서 가는 갈돌을 이용했는데요. 최초의 믹서기가 갈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 갈판, 맷돌, 방아, 믹서기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어 왔습니다. 이 갈돌은요, 선사시대와 청동기 시대에 이루어지면서 곡물이나 야생열매 등을 가는 연장으로 이 갈판과 짝을 이루어서 쓰여지게 되었던 것이죠. 인류가 수렵 채집을 하는 유목 생활을 끝내고 곡식을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곡물을 가루로 갈아야 빵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이를 위해 결국 맷돌이라고 불리는 제분기의 초기 형태가 등장했습니다. 또 기원전 4세기 무렵에는 로마인들이 수차를 이용한 제분소를 건설했는데요. 그 규모는 10시간 동안 8만 명분의 빵을 만들 수 있는 밀가루 28톤을 생산할 정도였다고 하니 정말 놀랍습니다. 이 맷돌은 평평한 돌 위에 적당한 돌 또는 물건을 문지르는 것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아랫돌의 중심에 박은 이 중심 이 돌이 구멍을 맞추어서 회전시키는 것으로 발달이 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이던 이 맷돌은 돌로 다듬어진 제분용 맷돌이 있었고요. 또 옷에 풀을 먹이기 위해서 물에 불린 쌀을 갈던 그런 돌로 만든 풀매가 있었고요. 또 곡식의 탈곡만을 해냈던 나무로 만든 맷돌 등 이렇게 3가지 맷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맷돌에서 수력과 나기로 돌리는 맷돌, 그리고 풍력을 이용해 돌리는 법 등 인류는 점점 더 편리한 방법을 터득해 나갔는데요. 이런 맷돌의 과학적 원리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현대의 믹서입니다. 맷돌의 원리는 중심에 회전축이 있어 순맷돌에 고정되어 있고 그 위에 앞맷돌이 끼워져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요. 구멍에 곡식을 넣고 어처구니를 잡고 돌리면 돌의 마찰력에 의해 재료들이 갈아지고 원심력에 의해 다 갈려진 곡물들이 두 돌 사이에서 맷돌이 놓인 함지로 흘러내리게 됩니다. 윗돌은 항상 원운동을 하고 있으므로 그 힘은 원의 중심에서 멀어지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어 곡물이 바깥쪽으로 밀려 나오는 거죠. 또 순맷돌의 면을 오돌토돌하게 쪼아 곡식이 잘 갈리도록 했는데요. 믹서는 내용물을 넣는 용기와 전동기를 넣은 몸체로 되어 있으며 모터의 회전축에 직결된 커터로 컵 속의 식품을 잘게 절단하고 뒤섞는 원리인데요. 이때 용기 내벽에 튀어나온 작은 돌기들이
내용물이 커터와 함께 돌아가지 않고 재료들이 용기 안에 골고루 순환하며 잘릴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믹서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1930년 펜실베니언즈 밴드의 리더로 이름을 떨쳤던 프레드 월링이 식품을 액체로 만드는 기계의 개발과 판매에 자금을 댔는데요. 바로 오늘날의 믹서입니다. 그 후 월링이 실시한 판촉 활동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이 작은 신형 기계에 완전히 매료됐는데요. 사실 실제 믹서의 발명자는 포폴로스키라는 폴란드계 미국인입니다. 차가운 우유에 분유를 섞어 자신이 좋아하는 밀크쉐이크를 만들고 싶었던 포폴로스키는 1922년 믹서를 발명하는데요. 당시 뜨거운 물에 타먹도록 개발된 분유 분말은 차가운 우유와 혼합하면 녹지 않고 덩어리가 졌기 때문이죠. 실제로 포폴로스키는 자신의 발명품이 과일이나 채소를 갈기 위한 용도로 쓰일 거라곤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포폴로스키는 7년간의 시험 끝에 믹서의 특허를 신청했고 월링은 이 작은 기계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자금 원조를 약속했죠. 1936년 9월 시카고 가구 시장에서 열린 전국 레스토랑 전시회에 월링이 믹서를 출품합니다. 대중들은 이 생소한 기계를 알지 못했지만 월링이 순식간에 칵테일을 조합해 사람들에게 샘플로 나눠주며 주목을 끌었죠. 월링의 독특한 마케팅은 이뿐이 아니었는데요. 라디오 방송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딴 믹서 밴드를 프로모션했습니다. 초기의 믹서는 주로 바텐더들이 사용했지만 월링의 적극적인 홍보 덕에 주부들 사이에서도 믹서 열풍이 불었습니다. 믹서 요리책과 요리교실이 큰 인기를 끌며 믹서의 대중화를 이끌었죠. 1950년대 말에는 믹서 업계 사이에 이른바 버튼 전쟁이 시작됐는데요. 초기의 믹서는 저속과 고속 두 단계밖에 없었지만 믹서 회사 사이의 경쟁이 붙어 1968년에는 무려 15개의 기능 버튼이 있는 믹서가 등장했습니다. 이 불꽃 튀는 버튼 전쟁은 믹서를 고급품의 상징으로 만들었고 1970년대에는 미국에만 1억 대가 넘는 믹서가 팔려나갔죠. 1922년도에 이 믹서기가 전기 모터로 구동되는 그런 조그만 그 회전 날개가 있어서 이 아래 부분에서 모든 재료를 하나로 이렇게 뒤섞이는 그런 장점으로 발달되기 시작했죠. 거기에만 그치지 않았고요. 또 퓨레를 만들고 또 재료를 섞을 때에도 이 믹서기가 사용되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서양에서는 리조또나 이 수프들을 즐겨 먹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갈아서 먹는 음식 문화가 발달되어서 믹서기도 역시 크게 발달된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 경제 개발에 따른 주거와 식생활의 변화로 현대적 주방 가전들이 유입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집 요술장이 유니버설 믹서 과일이 잠깐이면 주스로 변해요. 우리 집 즐거움 유니버설 믹서 윙 유니버설 믹서. 경제 개발 시대 신흥주택에 입식 부엌이 들어오며 믹서의 사용이 크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갖가지 과일을 갈아 즉석에서 주스를 만들고 채소나 고기, 생선 등도 손쉽게 갈아 제수 음식을 만드는 믹서는 주부들에게 꿈의 주방기구였죠. 놀라운 기능에 주부들은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앞다퉈 믹서를 장만했고 지금까지 그 명맥이 이어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의 믹서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그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믹서 제조 현장을 찾았는데요. 이곳에서만 하루 2~3천 개의 믹서가 탄생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믹서의 구조는 크게 몸체부와 용기부로 구성되며 그에 따라 믹서의 제조 과정은 크게 4단계로 나뉘게 되는데요. 몸체부에는 외곽을 감싸고 있는 몸체와 밑판이 있고 그 안엔 전원을 인가하는 전원선, 기능을 제어하는 스위치,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모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과정은 모터부 조립 공정으로 모터에 동작 스위치를 조립하고 전원 코드를 납땜해 연결해 주는 겁니다.
믹서의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모터는 용기의 크기에 따라 우측부터 소형, 중형, 대형 세 종류로 나뉘는데요. 저희는 가정용 믹서기만을 제조하고 있고요. 이제 용기 크기로 봐서는 크게 믹서기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일 작은 소형 믹서기, 그다음에 중형 믹서기, 대형 믹서기가 있는데 소형 믹서기는 용기 크기가 1000ml 이하이고요. 중형 믹서기는 1000 이상, 1500 이하. 그다음에 대형 믹서기는 3000ml 이상입니다. 두 번째 공정은 칼날부 조립 공정으로 칼날부를 지지하는 플라스틱 부품에 본체의 회전력을 전달하는 커플링과 조립한 스테인리스 칼날을 끼워주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조립한 칼날은 엄청난 속도의 회전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꼼꼼한 공정이 필수인데요. 믹서의 칼날이 분당 회전하는 속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일반적으로 지금 15,000에서 2만 RPM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당 15,000번에서 2만 번을 회전을 한다고, 회전력이 그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믹서가 고속 회전을 할 수 있는 건 메커니컬 실과 오일레스 베어링을 압입했기 때문인데요. 메커니컬 실이란 내용물이 나오지 않게 밀봉을 시키는 부품이고, 오일레스 베어링은 베어링에 오일을 발라 칼날 회전 시 마찰력을 줄이고 칼날을 원활히 회전시키는 부품입니다. 믹서기가 물이 새지 않는 구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그 메카니컬 실이 칼날 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메카니컬 실 원리는 기밀 유지와 누수 방지를 하기 위해서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믹서기뿐만 아니고 워터펌프나 컴프레셔, 기타 모든 부분에 이 메커니컬 실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칼날부 조립 공정이 끝났으면 믹서 본체에 스위치를 동작시키는 핀을 조립하고 조립된 모터를 본체에 고정해 미판을 조립하는 믹서 본체 조립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립된 본체에 전원을 넣고 동작을 시켜보는 검사 공정으로 완성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동작 유무, 이상 동작, 이상 소음, 소비 전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 제품이다 보니까 소비 전력이 정상적으로 들어가는지 소비 전력에 대한 검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능에 있어서 모터가 정상적으로 전력이 공급됐을 때 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기능 검사가 있고, 그리고 컵에 어떤 물질이 들어가 있을 때 부하 정도로 인해서 소비 전력이 증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사가 있고요. 그리고 전기 제품이니까 어떤 전류가 소비자들이 사용했을 때 바디 부분에 어떤 감전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내전압 검사, 이렇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 전력을 측정하는 이 검사는 제품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알아보는 가장 일반적인 검사인데요. 제품이 정상 동작이 되지 않거나 부품에 문제가 생기면 소비 전력 값이 기준값을 벗어나기 때문에 소비 전력 측정기로 이상 유무를 꼭 확인합니다. 또 전기 제품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할 때 감전의 우려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내전압 검사도 빼놓을 수 없죠. 수많은 시험을 거쳐 최적 상태의 칼날과 기능을 가지고 개발된 믹서. 요즘엔 칼날의 절삭력을 오랫동안 유지하도록 연마면이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한 티타늄 코팅 날이 출시되고, 또 사용하기 편한 미니 믹서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여기 역발상의 변환을 통해 기존의 믹서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재탄생한 주방기기가 있습니다. 1990년대 혁신적인 기능으로 주부들의 인기를 독차지한 핸드 블렌더인데요. 쉽게 말해 믹서를 거꾸로 뒤집은 이 편리한 물건에는 러시아에서 개발된 창의적 문제 해결론 트리지의 발명 원칙 중 하나인 역발상 변환이 숨겨져 있습니다. 전통 믹서는 유리컵 하단에 칼날이 달려 있어 재료가 골고루 안 갈리고 씻기 힘들다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핸드 블렌더는 이 단점을 한 번에 해결했죠. 믹서가 서 있는 게 문제라면 뒤집어라. 유리컵이 있어 씻기 힘들다면 아예 유리컵을 없애라. 그리고 식재료 분쇄 칼날을 몸체 하단이 아닌 상단으로 올려라. 이렇게 역발상의 핵심은
가장 관건이 되는 핵심 요소에 대해 기존 특성을 가지지 않게 만들거나 거꾸로 변환시키는 것입니다. 역발상 변환을 적용해 지금의 모양을 갖춘 핸드 블렌더. 핸드 블렌더의 경우 많은 분량의 재료를 분쇄할 수는 없지만 적은 재료를 섞어야 할 경우 믹서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믹서와 핸드 블렌더의 인기는 웰빙 열풍이 불며 잠시 주춤했는데요. 고속 회전을 하는 칼날이 영양소를 파괴한다는 사실 때문이죠. 그런 인식에 맞춰 등장한 것이 바로 원액기입니다. 채소나 과일이 영양소를 덜 파괴하고 주스를 만들 수 있다는 이점으로 소비자들의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칼날을 이용한 기존 믹서에 비해 원액기는 저속으로 눌러 짜기 때문에 영양소를 덜 파괴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하지만 즙을 내는 것만 가능해 믹서보다 기능이 적고 가격이 훨씬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 한 인터넷 가전제품 판매 선호도를 살펴보면 신혼부부 선호 제품 순위가 믹서, 핸드 블렌더, 원액기, 녹즙기 순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다양한 기능과 저렴한 가격 때문에 믹서의 인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채소의 경우에는 베타카로틴 성분이나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기에 노출되게 되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빨리 갈아서 빨리 먹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모든 채소가 과일로 이제 그 믹서기로 간다고 해서 이 영양소가 파괴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양배추나 양파나 무나 토마토, 귤 같은 경우는 갈아도 파괴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호박이라든지 당근, 바나나, 사과, 감자 같은 경우는 쉽게 파괴되기 때문에 소금을 약간 넣고 이 믹서기에 갈아주면은 파괴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현대 주방에서 빠질 수 없는 주방기기인 믹서. 모든 것을 떠나 그 최대 장점은 바로 빠르고 편리하게 음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콩국수를 만들어 볼 텐데요. 우선 불린 콩을 삶았어요. 삶아가지고 믹서에 넣고. 요리에 자신 없고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필수품이라고 할 정도로 믹서가 주방으로 들어오며 사람들은 음식의 준비 시간과 조리법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 생으로 먹을 경우 부담스러운 음식을 부드럽게 갈아내 맛있게 먹을 수 있었죠. 콩국을 만드는 것부터 고명을 올리는 것까지 채 30초가 걸리지 않는 콩국수. 전기 모터로 구동되는 조그만 회전날 하나가 아주 큰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믹서기가 있음으로써 조리 준비 시간이나 조리법이 간단하게 되면서 많은 요리들이 이 믹서기를 통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옛날에 맷돌을 통해서 이 콩을 갈게 되면 굉장히 불리고 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힘이 이 협력이 필요했지만 믹서기가 들어오면서부터는 이 단추 하나로 손가락 하나로 쉽게 모든 요리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갈돌에서 맷돌로 그 원리를 이어받아 믹서로 그리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 탄생한 핸드 블렌더를 거쳐 웰빙 열풍에 맞춘 원액기까지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온 믹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현재는 재료만 넣으면 자르고 끓이고 저어주기까지 하는 스마트 믹서까지 등장한 상태인데요. 믹서에 그칠 줄 모르는 무한 변신은 앞으로도 쭉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미래엔 소리 없는 믹서도 나오지 않을까요?